자,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갈무리 고2 내신을 말하다 2021년 고2 내신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갈무리에서 고2 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경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됐으면 채팅창에다가 숫자 1을 남겨주시면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채팅창에다 숫자 1을 한번 남겨주도록 할게요. 네, 다들 잘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간담회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순서를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2 내신은 어떻게? 고2 내신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분석한 뒤에 고2 내신은 이렇게 내신도 전문가 갈무리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내신 수업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국어 과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학년은 우리 접속한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의 자녀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공통국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수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4개의 영역을 하나의 교과 안에서 골고루 다루는 학습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4개의 영역에서 보통 한 학년에 2개의 과목을 다루게 되는데요.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수능에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문학과 독서 과목을 주로 진행하고요. 나머지 2개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그러면은 3학년에서 진행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진로, 여러분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아무래도 인문 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과목이 나뉘게 되면서 이제 평가도 2가지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반 선택의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진행했던 그대로 전체 인원수에서 여러분의 등수, 석차를 퍼센트로 나누어서 그 퍼센트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되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평가제라고 얘기를 해서 일정 점수를 맞게 되면은 A등급, B등급, C등급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 어떻게 보면 되게 만만하다, 쉽다, 80점 넘는 거 어렵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대학 진학과 관련된 과목이고 그리고 두 시험을 평균으로 80점을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중요한 그런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2 내신, 고1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고2 내신에 어떻게, 과목은 어떻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의 국어 과목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의 4가지 영역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과목 전부 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독서를 진행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독서가 아니라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영역이, 어떤 과목이 어떤 학년에서 진행되든 2학년에서 진행되는 과목은 주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고 추가 자료가 프린트로 나가거나 아니면 부교재를 활용해서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내신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3학년 때 들어가게 되는 과목은 진행하는 과목은
교과서가 있지만 학교에서 교과서도 배부를 해요. 하지만 교과서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수능 특강을 활용해서 수능 특강을 학습하고 내신 시험 문제도 수능 특강에서 출제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출판사들도 저희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문학은 2학년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학이 출판사가 제일 많고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주요 출판사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문학의 대표적인 교과서의 목차를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문학 교과서가 1년을 진행하든 아니면 한 학기를 진행하든 여기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전체의 과목에서 진행되는 목록들이에요. 이걸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이 먼저 드셨나요? 제가 잠깐 옆으로 빠져서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처음 보셨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2학년 수업을 준비하면서 목차를 처음 봤을 때 1학년에 비교해서 작품이 진짜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1학년 때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여러분들이 5단원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 학기에 진행되는 분량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서 중간고사,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내신을 진행했을 때 중간고사가 1단원과 4단원의 이 중세문학까지 시험 범위였고요. 기말고사가 2단원과 3단원 그리고 4단원의 나머지 3, 4부분이 시험 범위였어요. 근데 작품 수만 가지고 봐도 굉장히 많죠? 근데 문학교과서의 특징은 학습 활동마다 이 작품과 연계되어 있는 작품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창의적 감상이라고 해서 문학작품 4개씩들 더 들어가 있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많은 양을 다 배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독서 교과서의 목차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선생님 이제 제가 작년에 내신을 진행했을 때 이 4개의 단원이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보면은 1, 2단원이 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3, 4단원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학습 활동에 연계되는 지문들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요. 독서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 여기 보면은 독서잖아요. 그쵸? 우리 머릿속에서 모의고사의 독서형의 지문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감상적 읽기라고 해서 시와 소설까지 들어가서 문학작품을 독서 영역에서 분석하고 그걸 문제로 출제하는 이런 시험 문제도 출제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는 언어와 매체의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와 매체는 여기 보시다시피 언어와 매체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매체가 좀 더 생소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매체는 주로 여기 매체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그 매체의 유형에 따른 언어와 특성 여기가 중간고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말고사 부분에서는 여기에요. 그러면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떤 정보들이 활용되면서 의사소통이 되는지 해서 매체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문법, 언어는 문법이죠. 문법은 여기 국어의 특성부터 단어의 의미 관계까지 그러면은 의문, 의문변동, 품사, 단어의 짜임이 형태소랑 관련된 부분이죠. 이 개념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문장부터 해서 담화까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문장부터 해서 시대적 특성에 따른 국어자료라고 해서 여러분 중세국어 배웠죠? 2학년 때는 고대, 중세, 근대 3개 다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까지 이 많은 고등 문법의 전체 내용을 한 학기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습량이 문학에서부터 그렇기도 하지만 언어와 매체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도 교과서가 있기는 한데 선생님 아까 2학년 때 교과서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제가. 그런데 2학년 때 화법과 작문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2학년 때 화법과 작문을 진행하는 학교더라도 교과서보다는 기출문제가 좀 더 주가 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은 따로 목차를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선택 궁금하시죠? 진로 선택은 보통 현대문학감상이라는 과목과 고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과목이 있는데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고전 문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고전에 실려있는 어떤 독서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실용문들까지 다 다루고 있는 교과서예요. 심화국어, 실용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있죠. 그런 부분까지 학습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습이 진행되게 될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진로 선택은 모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문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여서 별로 중요하게들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우리 갈무리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진로 선택도 대학 진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이나 독서라는 일반 선택 과목처럼 똑같이 중요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물론 그 말은 수업 자료 나간다라는 거고요. 추가 자료 나간다라는 거고요. 시험 전날 직전 수업까지도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갈무리의 내신 수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런 교과서들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기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까 작품 목록에서 봤듯이 작품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품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시험 문제가 시험 범위가 2배가, 3배가 된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2배, 3배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한 작품당 출제되는 문제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작품을 묶어서 지문으로 제시하고 작품 간의 비교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문제 안에서 많은 정보를 선지로 주면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학 작품이 교과서에 제시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 추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로 외부 지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지에서 만나는 외부 지문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추가 자료 프린트로 제시해서 수업까지 진행했던 시험 범위로 제시한 외부 지문이 있고, 2번째 외부 지문은 진짜 그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인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로 제시했던 외부 지문은 똑같아요. 교과서 작품처럼 자세한 내용 물어볼 거고 중요한 내용 물어볼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낯선 외부 지문은 그런 내용을 물어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와 선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기본적인 작품 감상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게 됩니다. 해서 문학 시험은 수능형 문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보고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수능형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별 내신 경향, 학교별의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겠죠. 해서 여러분이 내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학교 수업이에요. 학교 선생님의 수업과 필기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첫 번째겠죠. 하지만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제에서 작품의 기본적인 감상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모의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준비를 해두면은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이런 출제 경향들이 반영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가부터 라까지 여러 개의 지문이 묶여 있는데 여기 묶여 있는 지문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가 자료로 제시하면서 보여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품의 수는 많지만 문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속에서 여러 작품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많은 정보량을 주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판단하는데 꼼꼼히 봐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지문은 여기 A에 들어가 있는 지문이 이 학생들이 이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었어요. 근데 보기에서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하지만 갈무리의 내신 수업에서는 이런 처음 보는 낯선 연계 작품까지 다 선생님들께서 대비를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마 완전 처음 보는 지문인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학을 지나서 이번에는 독서 영역. 독서만 문제에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책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해보면 알겠지만 난도가 조금 낮아요. 정보가 정말 우리는 어려운 모의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문들과 소재나 주제, 관점 이런 거에서 연계되어 있는 좀 더 난도가 있는 모의고사 기출, 수능 특강 지문을 추가 자료로 제시해줘요. 모의는 처음 보는 지문을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제시를 해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지 학생들의 변별력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용의 사실적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와 추론하는 문제까지 기본적으로는 모의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낸다면 그건 내신이 아니라 모의죠. 내신이기 때문에 해당 지문에 실려있는 정보의 자세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글을 모의처럼 정보를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보를 분석하면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독서 영역에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독서 영역의 이런 출제 경향 잘 보여주는 기출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실려있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딱 봐도 휴리스틱, 어려운 단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모의 기출 지문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모의에서 예시 문제로 나왔다면 여기에다 그냥 사례 주고 사례에다가 대응시켜서 1, 2, 3, 4, 5번 고르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내신이잖아요. 정확한 이해, 정보 요구한다라고 했죠. 기준점 휴리스틱의 예시 맞는지를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 짧은 글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모두 고르시오 형식의 문제인데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쵸? 이런 문제 풀려면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정말 잘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독서도 내신으로 나왔을 때에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 맞아요. 독서에서 의외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진짜 제가 작년에 많이 겪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언매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언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문법의 전 과정을 한 권의 책에서 한 학기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전 영역의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1, 2, 3, 4, 5번 선지에서 학습한 내용이 아니라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선지들이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선지에 품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형태소 얘기도 나오고 어떤 문장 성분 얘기도 나오고 어간, 어미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암기와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체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출제되는데 우리 독서가 아니라 모의에서 작문 영역이 문제로 출제되게 되면은 지문에다 글을 주고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매체의 특징을 물어보고 매체 언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이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들마다 정말 난도의 차이가 심합니다. 어떤 학교는 1등급 컷이 막 80 몇 점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등급 컷이 90점대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내신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바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언어와 매체가 내신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문학이나 타 과목에 비해서 등급 컷은 확실히 낮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은 문제를 풀기 힘들게 출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출 경향 보여주는 문제들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표준 발음만 물어보고 있는데 표준 발음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음운 변동, 근데 표준 발음은 음운 변동과 관련된 거 우리가 1년 동안 학습하기는 했죠.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좀 더 세세하게 쪼개서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확인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높임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높임의 등급에 나오는 상대 높임법을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여기 안에서 이런 종결 어미 속에서 높임의 등급뿐만 아니라 문장의 종류까지 판단해야 되는 여러 개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 부분도 1학년 때보다 한 문제 안에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서 많은 판단을 해야 되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내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 이게 정말 어떻게 출제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화법과 작문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보다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활용해요. 저도 작년에 진행을 했을 때 학교에서 모의고사 기출을 추가 자료로 주고 수업도 지문 분석보다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해서 시험 문제도 똑같이 수능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내신 아니었겠죠. 교과서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될 거예요. 해서 제시되어 있는 화법이나 작문, 지문의 유형에 맞는 교과서의 개념들, 이론들이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어서 교과서에 대한 학습도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모의에서도 그렇지만은 화법과 작문 자체가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해서 진짜 이 과목은 선생님도 좀 이런 말을 하면서 안타깝기는 한데 100점을 맞지 않으면 1등급이다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실수하지 않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이제 제가 기출 문제가 이제 학교에서 2학년 때 진행한 학교가 별로 없고 이런 수능 유형의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출제 경향의 과목들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갈무리는 이렇게 갈무리에 전문화되어 있는 그리고 내신에 최적화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목별 자체 교재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체 교재는 저희가 올해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 작년에도 자체 교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도 사용했던 교재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본문과 학습 활동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전문가이신 담당 선생님들의 그런 최적화된 내신 수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다가 필기하면서 정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올해에 더해진 특별한 과제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 어떤 학원의 자체 교재나 시중의 출판사 교재들도 이 정도까지 준비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작품의 내용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OX 형식의 단답형 문제.
그리고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서 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념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별 확인 문제와 형성평가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험 기간 되면 항상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그것. 무엇? 기출문제죠. 근데 이 기출문제는 해당 학교의 기출문제만 싣는 거 아니에요. 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학교의 기출문제를 다 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 양만 해도 아마 진짜 여러분 충분할 거예요.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 문제부터 소단원의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내가 학습한 개념을 문제에다가 적용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갈무리의 내신 수업에서 준비된 두 번째 실력 테스트 부분입니다. 자, 2주차부터 복습 테스트가 진행되게 될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들, 교과서의 수업 내용들 당연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제시되어 있는 실전 테스트 문제처럼 해당 작품의 자세한 정보들,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부터 페이지상 뒷부분을 씻지 못했어요. 연계 작품까지 함께 제시해서 연계 작품과의 연관성에서도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을 제시해서요. 학생들의 학습 정도와 이해 정도를 매 주차마다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요.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무리만의 선생님들이 준비한 추가 자료, 정말 이 추가 자료가 내신 수업의 핵심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지금 제시한 부분이고요. 이제 어떤 과목에 어떤 작품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자료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추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혹은 빠뜨린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채워드려서 2021년 내신도 갈무리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저희의 내신 수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보다 더 실제 내신을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더 많은 추가 자료와 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더 고퀄리티의 실력 테스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신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신 기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빠뜨리지 않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문학이든 독서든 2학년의 내신은 내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도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수능 유형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수능 유형의 문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준서가 너무 정답을 얘기해서 선생님의 눈길이 가네요. 그래서 그런 수능 유형의 문제까지 대비하는 갈무리의 고2 정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무리의 고2 정규 과정은 3월 6일에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을 333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어요. 첫 번째 3은 무엇이냐면 저희 진행되는 2과정 1주차 수업부터는 3교시의 실전 모의고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 2학년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은 모의고사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전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반복해 봄으로써 시간 관리 능력 당연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3월에 치러지는 학평. 여러분, 긴장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나 비교해 봤을 때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접해 볼 기회가 덜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희 2주차에서 3월 학력평가 대비 똑같이 45문제에 80분 시간 재서
시험 실전처럼 치러서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은 여러분의 학력평가 몇 월 며칠에 치러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3월 24일이에요. 3월 24일에 갈무리는 원래도 모의고사, 학평이 치러지고 나면은 그 학평에 대한 리뷰를, 총평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학평 리뷰 실시간으로 톡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3월 모의고사 학평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 총평과 함께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겠죠.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 고난도 문제 해설 강의까지 진행을 해서 여러분 3월 학력평가 정말 중요해요. 학교에 따라서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3월 학력평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난도 문제 해설까지 진행해서 미리 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갈무리 2학년의 내신과 다가오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서 혹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알고 싶다 하는 질문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랑 그리고 갈무리의 고2 선생님들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다가 질문을 남겨보도록 해요. 질문이 없을까요?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평균적인 문항수에 대해서 선호쌤이 질문을 했는데 평균적인 문항수는 거의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30문제 후반 혹은 중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은 6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6주차 수업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내신 시간은 저희 이제 학생들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화 외고는 3시간 진행됩니다. 내신은 여러분의 중간고사 시작일 6주 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 날짜를 빨리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학교 시험이 4월 20일인데 3월 중순에 알려주면 6주차를 진행 못하는 거예요. 빨리 알려줘야 6주 전에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준서 아주 좋은 태도예요. 맞아요. 학사 일정 꼭 알려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학사 일정. 학사 일정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해당 과목들, 문학을 진행하는 친구는 문학 과목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독서를 진행하는 친구들은 독서 과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빠르게 알려줘야 내신 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신 담당 선생님한테 진짜 즉각 빠른 정보를 주는 친구들이 내신 성적도 잘 맞는 거죠. 꼭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물론 갈무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갈무리가 여러분들의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내신을 진행해왔고 준비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지만 이게 해당 학년에서 세부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 당연히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갈무리는 시험 범위가 20개든 30개든 다 해줘요, 여러분. 그게 갈무리죠. 5인이 안 되면은 이제 학생 수에 따라 다른데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돼요. 여러분 정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데요. 추가 프린트가 너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줍니다. 준서 너무 슬프다고요? 왜요? 다 해줘서 슬퍼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내신을 진행하면서 기출의 경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내신 수업에서 학교별마다 시험의 특징 이런 부분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뭐 연계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수업을 받아볼 수 있고요. 내신 수업이 시작되면은 평소 숙제량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저희 과제집에 들어가 있는 문제, 그리고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의 문제,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추가 자료 외부 교재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해질 수는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숙제량 같은 경우는 학생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숙제량이 적은 것 같아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버겁다라고 하면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진행되는 거는 과제집과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학습 활동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준서의 시그니처 이모티콘이 나왔네요. 자,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실까요? 갈무리면 되죠. 갈무리면 됩니다. 각 학교 내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그 내신 경향에 최적화된 수업과 자료로 진행을 합니다. 갈무리면 돼요. 맞아요. 문학 외부 지문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 명덕여고의 담당 선생님은 명덕여고 어떤 외부 지문 출제 경향인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적중률 높은 지문들로 쏙쏙 꼽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지문들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다 수업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듣고 있는 친구들 혹시 개별 학교의 내신 경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없으신가요?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는 뭐 예를 들어서 양정고에 다니는데 양정고의 경향은 어떠한가요? 아니면은 진명여고에 다니는데 진명여고의 경향은 어떠한가요? 라는 거 질문해 주시면은 담당 선생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비문학이 2학년 때는 좀 쉬워지나요? 말씀드렸지만 추가 자료와 외부 지문에서 아무래도 난도 높은 지문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1학년에 비해서 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서연이가 실력을 쌓아서 능력이 향상되면 쉽게 느껴질 수는 있죠. 난도가 쉬워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본인이 실력을 쌓아서 향상되면 쉽게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갈무리에서는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탄식이 느껴지는데 탄식이 느껴지는데 이 간담회 영상이요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다양해지고 달라지는 고2 내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죠. 준비되어 있는 건 갈무리. 갈무리에 준비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숙문고의 문학 출제 경향이요. 숙문고의 내신 담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숙문고 같은 경우도 1학기 때에는 문학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문학이 교과서 범위 자체도 굉장히 많고 그 교과서의 문학 작품과 연계성이 있는
프린트들, 추가 자료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자료의 문제도 나오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에 충실했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남학교다 보니까 서술형이 조금 난도가 높게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학교에 구체적인 특징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그런 문학의 출제 경향을 대부분의 학교들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덕여고는 1학년 때에 비해서 어려워집니다. 문제수가 많아져요. 일단 문제수가 30문제 중후반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명덕여고는 1, 2, 3, 4, 5번 선지에서 화자의 정서태도 물어보는 외부 작품 가지고 오는 문제가 많이 늘어나요. 비중이. 명덕여고는. 그래서 명덕여고는 최대한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접해보는 게 문학 내신 대비의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명덕여고는. 명덕여고는 정말 어려워져요. 많이. 수도여고는 이제 한 학년 동안 문학만 진행되게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난도가 높게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00점이 조금 많이 나왔던 시험이었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난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제가 수업에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S모 여고에서 학생이 80점 초반대를 맞아가지고 망했다, 얘 100점 맞았던 앤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점수가 전교 5등 안에 들었다고 했었죠. 그쵸?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학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작년 경향으로 봤을 때는 중간고사가 조금 더 쉬웠어요.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렵고. 그쵸. 이게 2학년의 내신은 정말 점수에 울고 웃을 수가 없는 게 등수를 정말 봐야 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등급 컷이 널뛰입니다. 자,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 내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내신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담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